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양면지입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모직이고요. 양면지인데 이걸 가지고 한 100cm? 1m 정도 되는 조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패턴은 지난번에 트위드 조끼 만들었던 그 패턴이고요. 그때는 안단과 안감이 필요해서 절개를 했었는데 양면지는 안단이나 뭐 안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원 상태로 살짝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때 패턴이 62cm였는데 100cm가 되도록 길이를 연장을 해줄 거고, 앞에 여민분이 2.5였는데 여민분은 원단이 허락하는 한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이 원단은 지금 울이니까 150cm 대폭이고요. 실제 길이는 110cm가 조금 안 되고요. 저는 여기를 앞에 단추나 뭐 이번에는 스냅도 달지 않고 그냥 벨트로 허리 묶어서 여며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민분을 좀 더 원단이 허락하는 한 많이 나갈 거고, 저는 지금 벨트감은 따로 재단을 해놨는데 벨트를 하실 것 같으면 2마 정도 구입을 하시면 돼요. 이 원단이 약간 하자가 있는 원단을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표시가 있습니다. 이쪽 체크 쪽은 상관이 없는데 안쪽을 보시면 그 부분이 있는 쪽에 이런 식으로 이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원단이라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대신에 저거를 피해서 패턴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원단을 잘라놓고 패턴을 배치하고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필요한 부분 잘라내서 쓰기 때문에요. 그 벨트는 저쪽 구석에서 또 잘라낸 게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같으시면 원단을 제대로 된 원단을 2마를 사시면 2마 자르기 전에 한쪽 끝에서부터 식서 방향으로 2마 전체 180cm 정도 되게 벨트 폭을 하나 잘라내시고 나머지 원단으로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벨트까지 하실 거면 대폭 2마, 벨트 없이 앞에 단추를 하시거나 스냅 버튼을 달거나 주머니만 넣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1마 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때 벗겨놨던 패턴 준비를 해주시고요.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핀 쿠션, 초크 있어야 되고요. 양면지는 원단 2겹이 붙어있는 거라서 원단을 갈라줘야 되는데 가르는 기계가 있지만 직접 손으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쪽가위나 실뜨개, 송곳, 요거는 눈썹 뽑는 집게입니다. 요게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0.5cm 폭 다대 테이프거든요. 보통 쓰는 다대 테이프이 1cm 폭이었는데 요거는 0.5cm만 되고요. 필요한 부분에 다대 테이프 작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제가 이제까지는 보통 원단은 다 선 세탁을 했잖아요. 특히 청지 같으면 물이 많이 빠지니까 꼭 선 세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다 선 세탁을 하는 이유가 수축할 수 있는 원단은 미리 수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직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로 그냥 첫 세탁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드라이를 미리 갔다 올 수도 없고, 재단을 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원단 전체에다가 흠뻑 적신다는 느낌으로 원단 전체에다가 스프레이를 해주시고요. 미리 수축을 시키는 거죠. 요즘은 방수 가공이 잘 돼서 나오니까 옷감이 많이 수축되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는데, 모직은 열에 의해서 수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밑작업을 미리 해주셔야 되는데, 모직이라서 바로 다리시면 안 되고요. 다림철 하나 위에 깔고 다려주세요. 지난번에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위한 옷이었고 그냥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수축을 하더라도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는 단순한 구조여서 그때는 제가 미리 다림질하고 그런 작업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옷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림질을 하셨으면 모직 원단은 위아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쓸어봤을 때 편안하고요. 반대로 쓸어 올리면 좀 저항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고요. 체크가 있는데 이 체크가 없는 안쪽에서 다렸었잖아요. 이제 뒤집어서 아직 약간 열기도 있고 수분감도 있을 때 혹시나 체크가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뒷판이 골선이기 때문에 뒷판을 먼저 올려줄 거고요. 이 체크는 상 하나 좌우가 없어요. 맞추기가 조금 쉽지만 결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쪽이 위쪽, 이쪽이 아래쪽인 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골선인데 뒤중심을 요 선이 되게 할지 또는 요 선이 되게 할지 정하시는데 저는 지금 요 선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 선에 맞춰서 패턴을 올려주세요. 체크 같은 경우에는 문양을 이쁘게 맞추기 위해서 좀 갖다 버리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진동이 끝나는 곳은 이 부분이 될 거고요. 뒤중심은 여기를 잘 맞춰주신 다음에 부분 핀 꽂아주시고요. 시접은 원래 이제 0.5cm가 시접이 있으면 되거든요. 양면지는. 그런데 지난번에는 1단계를 위한 거라서 제가 시접 1cm를 줬었고요. 요것도 한 3단계를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접을 0.5cm를 줘도 괜찮고 한 0.7cm 정도 주시고 요 사이를 1.5cm 정도 갈라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0.7cm를 줄 거고요. 토크로 그리게 되면은 섬세하진 않아서 약간 옷 사이즈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게 겉옷이고 모직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벗겨 주셨으면 지금 62cm인데 뒤중심 길이를 대강 100cm 정도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보이는 요 선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접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옆선을 요 분위기 그대로 연장을 해주세요. 패턴을 그대로 반으로 돌려주시고요. 이쪽 진동 끝나는 부분 딱 잘 맞추시고요. 체크가 잘 안 맞는다 싶으시면 약간 체크를 움직여서 원단을 당겨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판을 일단 먼저 재단을 해주세요. 길이가 1m 정도 되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재단을 하고 나면 좌우 끝나는 부분이 요 간격들이 맞는지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대칭되기 때문에 요 간격들이 똑같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앞판을 재단하겠는데요. 앞판에 여미부 빼고 요렇게 여기가 앞중심인데 뒷판 뒤중심 맞춘 곳이랑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진동둘레 끝나는 곳 똑같이 맞춰주시고 핀 꽂아주세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앞 여밈을 좀 많이 나가주려고 하는데요. 앞판에 앞처짐이 있기 때문에 뒷판하고 옆선은 맞추되 이쪽은 앞처짐이 될 수 있도록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앞판 한쪽이 재단이 됐는데 요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칼라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민분 좀 많이 나가줬습니다. 그러고 앞판이라서 원단 최대한 남은 걸로 살짝 한 1, 2cm 정도라도 앞처진 부분 될 수 있게 이렇게 재단을 해줬고요. 이거랑 똑같이 반대편도 하나 더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앞판 패턴이고요. 주머니 체크 맞춰서 원하는 위치에 패치 포켓 만들어 줄 거 이렇게 체크 맞춰서 가봉 보면서 주머니 위치랑 크기 정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양면으로 입을 건데 겉에 보이는 체크 부분에는 패치 포켓을 넣어줄 거고요. 반대로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쪽 패치 포켓이 달려 있으니까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양쪽으로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옷이기 때문에 겉옷인데 주머니가 없으면 손실이거든요. 핸드폰도 넣어야 되고 간단하게 뭐 카드 한두 장 그렇게 넣을 수 있게 주머니를 만들 건데 양쪽으로 이렇게 패치 포켓을 같이 넣게 되면 여기가 너무 두둑해지기 때문에 패치 포켓을 체크 쪽에 넣고 패치 포켓보다 약간 아래쪽에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손은 넣을 수 있게, 그러면 이 패치 포켓이 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앞판이고요. 뒷판 이 폭은 4.5cm 될 거고요. 양쪽으로 그냥 시접을 1cm씩 줘서
폭 전체 6.5cm, 길이 180대게 벨트감도 재단을 했습니다. 재단을 하고 나면 양면지는 어느 부분을 갈라줘야 되고 어느 부분은 가르지 않아야 되고가 정해져 있는데요. 0.7cm 정도 시접을 줬기 때문에 저는 1.5cm씩 갈라주도록 하겠습니다. 0.7의 2배는 1.4지만 안으로 시접이 이렇게 들어갈 걸 생각을 해서 1.5cm 갈라줄 거고요. 시접을 갈라줘야 되는 부분에 제가 재봉틀로 땀수 크게 해서 다 박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쉽게 솔리드 쪽에서 보여드리자면 뒷판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모두 다 갈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1.5cm 따라서 뒷판은 전체 다 재봉틀로 박아줬고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어깨선하고 옆선은 뒷판이 원단이 갈라지면 그 갈라진 원단 사이로 껴줄 거라서 어깨선하고 옆선은 원단을 갈라주지 않습니다. 진동둘레는 조끼라서 무조건 갈라야 되고 목둘레 앞 중심하고 밑단까지는 갈라줘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패치 포켓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쪽은 안쪽에서는 가위밥을 넣어서 직사각형으로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줄 거기 때문에 폭은 2cm 되고요. 실제 주머니 크기보다 양쪽에서 1.5cm 정도 작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박아줬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위밥 넣어서 이제 여기를 다 갈라줄 생각이고요. 반대편 앞판도 이거랑 대칭되게 어깨선 옆선 빼고는 다 스티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패치 포켓도 보시면 모두 다 시접을 갈라줘야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두 개가 연결되는 곳은 양쪽 다 갈라주지 않고 한쪽은 가르고 한쪽은 가르지 않는데 제가 뒤쪽을 표시를 해둔 게 뒤쪽을 갈라주는 게 시접을 모두 뒷판 쪽으로 일반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뒷판 원단을 갈라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시접을 모두 앞판 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시접을 보내고 싶은 쪽에 원단을 갈라주시면 돼요. 어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봉제가 될 때 뒷판 쪽으로 시접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뒷판 어깨를 갈라서 앞판 어깨가 이 뒷판 어깨 사이로 이렇게 껴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앞판 어깨는 갈라주지 않고 뒷판 어깨만 갈라주려고 하는 겁니다. 표시가 돼 있는 스티치가 있는 곳을 원단을 다 갈라줄 생각인데요. 원단을 가르는 것도 보여드리자면 주머니감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모두 다 갈라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식서 방향이 있거든요. 식서 방향이 이 방향인데 여기 안에 원단을 이렇게 갈라서 보시면 실로 이쪽 원단과 이쪽 원단이 얼기설기 한 땀씩 위아래로 떠져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이 식서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식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실을 해서 잡아당기시면 요 정도는 짧기 때문에 실이 이렇게 홀랑 빠지거든요. 그럼 그것만큼 원단이 쉽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실을 이렇게 송곳으로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실이 빠지면서 또 원단이 더 쉽게 이렇게 깨끗하게 갈라지고요. 또 그 다음번에 실을 이렇게 송곳으로 걸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식서 방향으로는 실이 홀랑 빠지면서 갈라지고 났을 때도 여기가 깔끔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쪽 선까지 식서 방향은 당겨줄 수 있으면 당겨주시면 좋고요. 지금 식사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갈라졌습니다. 여기 스티치를 주는 이유는 내가 그 이상은 가르지 않겠다. 그래야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원단을 갈라줘야 시접을 접어놓고 했을 때 깔끔할 수 있거든요. 일정하지 않고 어디는 많이 벌리고 어디는 적게 벌리면 원단이 붙어있는 곳과 원단이 떨어져 있는 곳이 겉에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치를 주고 그 이상은 원단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선은 원단에 이렇게 실을 쏙쏙 빼내면 되는데 푸서 같은 경우에는 실이 손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은 그냥 원단이 잘 갈라지는 편입니다. 간혹 가다가 원단이 안 갈라질 경우에는 쪽가위를 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실을 잘라주시던가 아니면 실 뜯개로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잘라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송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을 하나하나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쪽가위가 됐든 실뜨개가 됐든 송곳이 됐든 아니면 뭐 눈썹 뽑는 집게가 됐든 각자 편한 도구를 가지고 부위에 맞춰서 다 이렇게 시접을 갈라주세요. 벨트 같은 경우에도 사면을 미리 다 갈라주시면 되고요. 원단을 갈라주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봉제하기 전에 다대 테이프 작업을 할 건데 뒷판 같은 경우에는 어깨하고 목둘레 부분 그리고 진동둘레 부분에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선하고 밑단 같은 경우에는 안 할 거고요. 늘어나기 쉽고 형태가 잡혀야 되는 진동둘레, 어깨, 목둘레, 다시 어깨, 목, 진동둘레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목둘레고요. 어깨는 뒷판 어깨에 붙기 때문에 앞판 어깨는 안 붙고요. 진동둘레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앞 단 부분에 힘 받으라고 여기 직선으로 붙여주고 밑단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머니 부분에 붙여줄 건데 주머니 부분은 체크는 이쪽 편에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될 거라서 요 패치 포켓 가장자리에 힘 받으라고 다 다대 테이프 붙일 거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구멍이 뚫리는데 무지 원단 쪽에다가 다대 테이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떨어져야 돼서 다대 테이프 작업을 안 할 거고요. 패치 포켓 같은 경우에 다대 테이프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젖혀두고 무지 원단보다 체크 원단 쪽이 살짝 얇은 것 같아서 체크 원단 쪽에 붙일 거고요. 원래도 이 패치 포켓은 체크에 붙기 때문에 체크 원단 쪽에 붙여줍니다. 0.5cm 폭 다대 테이프이고요. 까실까실한 접착제가 발린 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고 이거는 가장자리 요 딱 끝에 맞춰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면에도 다 같은 방법으로 가장자리에 이런 식으로 다대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뒷판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 이렇게만 다대 테이프를 붙여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역시나 요거를 젖혀서 다대 테이프가 0.5cm로 가늘기 때문에 다대 테이프는 직선이지만 이렇게 곡선 부분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안 돌아간다 싶으시면은 이쪽 끝에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곡선이 심한 곳만 가위밥을 조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위밥 준 곳이 벌어지면서 더 곡선 모양에 잘 맞춰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대 작업이 필요한 곳에 돌아가면서 다대 테이프를 다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주머니 부분은 젖혀두고 자, 이쪽 세로 부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로 부분에 보이는 곳은 끝부분에 이렇게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붙일 수 있는 곳까지. 무지 원단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접어넣고 여기도 접어넣어서 공구르기 해줄 거고요.